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파리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프랑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체포작전. 그 표적은 놀랍게도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이었던 템플 기삼단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무적의 신화를 쌓아온 최강의 기사단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템플 기사단의 이야기는 1119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성지를 되찾은 유럽의 기독교인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은 끊임없이 도적과 이슬람 전사들의 습격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프랑스 기사 위그드 파이앙과 그의 동료 8명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를 보호하겠다는 숭고한 목적으로 기사단을 창설했고, 예루살렘 왕은 그들에게 옛 솔로몬 성전터를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플 기사단,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교황의 공식 인가를 받은 템플 기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사이자 전사였습니다. 하얀 망토에 붉은 십자가를 새긴 그들의 모습은 신앙과 무력이 결합된 완벽한 상징이었죠. 젊은 귀족들이 앞다투어 입단을 희망했고, 유럽 전역에서 막대한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투에서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철칙. 템플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템플 기사단의 진정한 힘은 전투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세 유럽 최초의 국제 금융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위험한 여행길에 금화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죠. 파리에서 돈을 맡기고 증서를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증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오늘날의 수표나 신용장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지부를 둔 템플 기사단은 완벽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전쟁 자금을 빌리러 왔고, 템플 기사단은 유럽 최대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재물을 관리하고 왕의 보물을 보관하며 심지어 왕실 고문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파리 템플 본부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였습니다. 교황에게만 충성을 맹세한 그들은 어떤 세속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국가를 초월한 국가, 군대를 초월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91년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성지는 완전히 이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0년 십자군 전쟁의 종말, 템플 기사단은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전사로서의 명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축적한 부와 권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9,000개가 넘는 영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함대를 운영하며 수많은 성과 요새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사가 아닌 거대한 금융제국의 지배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미남왕이라 불린 그 남자였습니다. 필리프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왕실 재정은 바닥났고 그는 돈이 절실했습니다. 유대인을 추방하며 재산을 몰수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빚을 갚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템플 기삼단에게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왕인 자신보다 부유한 기사단, 프랑스 땅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명령을 받지 않는 조직, 필리프에게 템플 기사단은 탐나는 먹이이자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교황의 직속 조직이었습니다. 세속 권력인 왕이 함부로 손댈 수 없었죠. 필리프는 교황부터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왕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며 필리프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1303년 필리프의 군대는 교황의 여름 별장을 습격했고 충격을 받은 교황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다음 교황도 의문스럽게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1305년 필리프의 후원을 받은 프랑스인 베르트랑 드고가 교황 클레멘스 5세가 되었습니다. 필리프의 승리였습니다. 새 교황은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교황청을 두었고 사실상 필리프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필리프는 냉혹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측근이자 법률가인 기올드 노가레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을 파괴하려면 정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럽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죠. 그들은 기사단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단, 신성모독, 우상숭배, 동성애. 중세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죄목들이 준비되었습니다. 1307년 9월, 필리프는 비밀리에 프랑스 전역의 관리들에게 밀봉된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정확히 같은 시각에 개봉하라는 지시와 함께 그 안에는 템플 기사단 전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대규모적인 비밀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템플 기사단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의 보호 아래 있고 프랑스 왕실의 재물을 관리하는 그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1307년 10월 12일 목요일 파리에서는 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비의 여동생 장례식에 템플 기사단의 총장 자크 드 몰레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왕의 장례 행렬에서 관을 매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필리프 왕과 나란히 걸으며 그는 자신이 존경받는 기사단의 수장임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필리프는 최후의 명령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크 드 몰레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프랑스 전역에서 동시에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파리 템플 본부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왕의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잠에서 깬 기사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자크 드 몰레 총장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 전역 수백 개 템플 기사단 지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000명이 넘는 기사와 종사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200년을 이어온 최강의 기사단은 24시간도 안 되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필리프는 기사단의 죄목을 공표했습니다. 입단식에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악마 바포메트를 숭배하며 동성애 행위를 강요당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필리프에게는 증거를 만들어낼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문이었습니다. 중세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바닥을 불에 굽고 관절이 빠지도록 느리고 손톱을 뽑았습니다. 며칠 몇 주를 견던 기사들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거짓 자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크 드 몰레 총장마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문이 끝나고 공개 재판에 선 자크 드 몰레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1314년 3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앞 군중이 모인 가운데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무죄다.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템플 기사단은 결백하다.
73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필리프는 분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둘러 화형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센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자크 드 몰레와 또 다른 고위 기사가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길 속에서 자크 드 몰레는 저주를 외쳤다고 합니다. 필리프 왕과 클레멘스 교황을 1년 안에 시내법정으로 소환한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클레멘스 교황은 한 달 뒤 죽었고 필리프 왕도 그해 11월 사냥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템플 기사단의 몰락은 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필리프는 기사단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설은 말합니다. 체포 전날 밤 템플 기사단의 보물을 실은 마차들이 파리를 빠져나갔다고, 그들의 함대가 라로샬 항구를 떠나 사라졌다고, 그 보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스위스, 신대륙. 수많은 전설이 전해지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이 불길한 날로 여겨지게 된 것도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비극적 운명이 서양 문화 깊숙이 각인된 것이죠. 권력과 배신, 탐욕과 신앙, 정의와 불의가 얽힌 이 드라마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필리프의 거짓 고발일까요? 아니면 기사단에 정말 어두운 비밀이 있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 패자의 진실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템플 기사단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로 찾아뵙겠습니다.